당신의 고향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언을 듣는다면 정말로 믿으시겠습니까? 1950년 고해산 현자의 이 예언을 믿은 사람들만이 한국 전쟁의 참화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정감록에 기록된 예언의 80%가 이미 실현되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 고대 문서의 경고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김덕주 선생이 벌집 같은 집을 예언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예언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파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감록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 가이드입니다. 조선시대의 죽음에 무릅쓰고 보완되었던 이 문서가 바로 지금 2025년을 위해 쓰여졌다며, 그러나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과거처럼 많은 이들이 기회를 놓치고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감록은 한삼 선택의 기로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감록이 예언한 동방의 의로운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다음 3년이 기아와 가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동방의 의로운 왕이 누구인지 알기 전에 먼저 이 놀라운 예언서의 비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왜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 책을 지켜냈을까요? 조선 말기, 나라가 흔들리던 시기에 이재왕과 정감 같은 현인들이 붓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글이 바로 정감록입니다. 이 책은 그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다. 민족의 생존을 위한 지도였습니다. 정감록을 펼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조선 왕조의 몰락에 관한 예언입니다. 왕조가 5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 예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 책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근정세기라 불리는 황금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혼란과 어둠 뒤에 찾아올 빛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다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언, 바로 총도량이라 불리는 위로운 지도자의 등장입니다. 한국의 마이트레야,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혼란의 시기에 나타나 백성들을 새로운 시대로 인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조선 정부는 정감록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이 책을 소유하거나 읽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권력자들은 백성들이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현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메시지는 그들에게 위협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정감록은 단순한 옛 문서가 아닙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 예언서가 우리 민족의 순환적 역사를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무너짐과 다시 일어섬, 이 패턴이 지금 21세기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회적 변화와 혼란이 정감록에서 말하는 새 시대의 전조일까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이미 그렇다고 말합니다. 정감록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이 고대 예언서의 내용을 마치 직접 읽은 것처럼 미래를 내다본 한국의 현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정감록의 예언이 종이 위에만 머물렀다면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실제 우리 민족의 삶과 죽음을 갈랐습니다. 고해산 현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정감록은 혼란의 시기에 생존하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주었습니다. 난세를 만나면 남쪽으로 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이남에 머물러야 화를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해산 현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1945년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고해산에 사는 한 노연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모두 낙동강 남쪽으로 피하라. 곧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무슨 재앙이 올 것인가? 편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정감록에 쓰여 있다. 이 땅에 피바람이 불 것이며 오직 남쪽에 있는 자들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웃으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몇몇 가족들은 그의 말을 믿고 짐을 싸서 낙동강 너머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고해산이 있는 지역은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폭격과 학살로 마을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현자의 말을 듣고 낙동강 이남으로 피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정확히 정감록이 예언한 대로 남쪽에 보호받은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고해산 현자는 정감록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그 지혜로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지역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설처럼 절하고 있습니다. 정감록의 가장 심오한 예언 중 하나는 바로 통일에 관한 것입니다. 남쪽으로 피한 자들이 다시 북으로 돌아갈 때 땅이 하나 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닌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감록은 이 북으로의 귀환을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째, 마음의 귀환. 남과 북이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둘째, 문화의 귀환. 반절된 문화와 전통을 함께 나누는 것. 셋째, 영토의 귀환. 물리적 경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첫 번째 단계를 지나고 있으며 점차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해산 현자의 예언과 정감록의 말씀대로라면 언젠가 우리는 완전한 풍요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감록이 말하는 근정세기, 황금시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감록은 고해산 현자의 예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대 문서는 새로운 도시대, 변화하는 삶의 방식, 그리고 물질을 넘어보는 눈을 가진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김덕주 선생이 바로 그런 특별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고해산 현자가 지리적 예언으로 사람들을 구했다면 김덕주 선생은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모습을 정확히 내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감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중에 눈을 가진 자가 나타나리니 그는 시간의 물처럼 흐르는 강으로 볼 것이라. 김덕주 선생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920년대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살았지만 그의 영적 시야는 100년 후의 세상까지 뚫어볼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들이 너무 순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나는 철새 같은 것들이 불을 뿜으며 하늘을 가득 채울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것이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묘사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덕주 선생의 가장 놀라운 예언은 이사만 군인들의 도리였습니다. 그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새로 만든 옷을 입고 얼굴은 보이지 않으며 말도 하지 않는 군인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의 특수부대와 완전 무장한 군인들의 모습을 정확히 묘사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덕주 선생이 현대 도시의 모습을 예언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벌집 같은 집에 살게 될 것이다. 집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사람들은 땅에 발을 딛지 않고 살 것이다. 이것은 현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을 완벽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정감록에도 이와 유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새로 된 집들이 하늘에 향해 솟아오르고 사람들은 서로 옆에 살면서도 얼굴을 모르리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아파트 생활과 얼마나 닮았습니까? 이웃의 얼굴도 모른 채 수십 년의 같은 건물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정확히 이 예언과 일치합니다. 김덕주 선생은 이런 물리적 벼라 너머의 의미도 산용했습니다. 벌집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몸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멀어질 것이다. 서로의 눈을 보지 않고 목소리를 듣지 않으며 살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부시의 수혜와 단절을 정확히 예견한 것입니다. 정감록과 김덕주 선생의 예언은 단순히 물리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런 벌집 같은 집이 인간 연결의 붕괴와 통제된 사회의 등장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자연과의 연결도 잃어버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에는 희망의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정감록은 이러한 부스들이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벌집 같은 집들 사이에서 새로운 깨달음의 물결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김덕주 선생도 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시 서로를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수직적 도시대, 우리가 매해 경험하는 이 수혜는 사실 정감록이 예언한 황금시대, 직전의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큰 결할은 항상 혼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의 콘크리트 벽 사이에서 변화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동안 산속에서는 또 다른 예언의 열쇠를 진 한 남자가 조용히 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대 예언의 연속과도 같았습니다. 도시의 콘크리트 미로에서 벗어나 산으로 눈을 돌려보면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예언을 발견하게 됩니다. 돌로 만들어진 침묵의 예언, 마이산의 돌탑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감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스러운 산에서 하늘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며 그곳에 세워진 탑이 새로운 시대의 축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단순한 상징으로 여겼지만 이가병 선생은 이것이 문자 그대로의 지시라고 믿었습니다.
마이산은 예로부터 신비한 산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두 개의 봉우리가 여성의 가슴처럼 솟아있어 마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이곳은 오래전부터 영적 에너지가 가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정감록은 이런 쌍봉산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1950년대 전쟁의 상처밭에 암을 기도 전에 이가병 선생은 마이산에서 특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탁신이라 불리는 볼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아닌, 둘도 아닌, 그의 생애 동안 무려 80개 이상의 탑을 쌓았습니다. 이 탑들은 단순한 볼더미가 아닙니다. 각각의 탑은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볼의 크기, 방향, 심지어 볼 사이의 간격까지도 우주의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가병 선생은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직손과 어깨로만 무거운 돌을 나르며 이 탑들을 완성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가 이런 일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가병 선생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쌓는 것은 팝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이것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물리적 기도문입니다. 그는 정감록에 예언된 대로 새로운 시대의 기초를 놓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가병 선생이 자신의 작업에 대한 모든 기부금을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일제강점기부터 팝을 쌓기 시작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제공한 본을 저항운동에 보냈습니다. 그의 팝은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희생과 저항의 증거였습니다. 정감록에는 볼로 된 기둥이 하늘과 땅을 연결할 때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가병 선생은 자신의 탑이 바로 그 돌로 된 기둥이라고 믿었습니다. 각각의 탑은 특별한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일종의 영적 인장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마이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탑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병 선생이 없는 지금도 그 탑들은 여전히 깨어날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감록의 예언에 따르면 적절한 때가 오면 이 탑들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영적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이 탑들이 단순한 볼더미가 아니라 정감록의 예언을 물리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팝의 배열, 구조, 심지어 그 위치까지도 고대의 예언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탑들은 마치 별자리처럼 배열되어 있으며 하늘의 움직임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가병 선생은 자신도 모르게 우주의 비밀 지도를 지상에 구현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이산의 돌탑들은 지금도 그곳에 서서 침묵 속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현상이 그 산에서 목격되었습니다. 하늘이 징조를 보내려 할 때는 심지어 자연의 법칙마저 뒤집히는 법입니다. 얼음이 위로 솟아오르는 기이한 현상, 그것은 정감록에서 예언된 역행하는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이산의 돌탑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예언이라면 자연 자체가 보여준 기적은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기적은 바로 솟아오르는 얼음이었습니다. 마이산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현상은 많은 수혜자들과 방문객들이 목격했습니다. 이가병 선생이 기도와 명상을 하는 동안 동굴 안에서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얼음은 위에서 아래로 자라는 고드름 형태를 띱니다. 그러나 마이산의 특정 동굴에서는 얼음이 마치 거꾸로 자라는데 지면에서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이 현상은 중력을 거스르는 듯했습니다. 얼음 기둥들이 마치 식물이 자라듯 바닥에서부터 천장을 향해 자라나는 모습은 목격한 사람들에게 깊은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현상을 처음 본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가병 선생은 이미 정감록을 통해 이 현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감록에는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징조가 나타날 것이며 그것은 대전환 직전에 일어날 것이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감록의 또 다른 구절입니다. 얼음이 위로 솟아오를 때 시간은 접힐 것이다. 이 난해한 표현은 많은 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했지만 마이산의 현상을 본 이들에게는 그 의미가 분명했습니다. 이는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법칙이 변화하는 시대가 온다는 예언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일부는 동굴 내부의 독특한 기압 조건이나 지하수의 특별한 미네랄 성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동굴 내 미세한 공기 흐름이 수분에 끌어올려 특정 조건 하에서 얼음 결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적 지도자들과 정감록 연구자들에게 이 현상은 과학적 호기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은 이것이 시대의 전환, 우주적 질서의 재정립을 알리는 명확한 신호라고 믿습니다. 마치 자연이 스스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알던 세상의 법칙이 바뀌고 있다고. 한 노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음이 거꾸로 자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거꾸로 뒤집혀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온 모든 것을 다시 살펴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 현상은 마이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전역의 여러 산과 성지에서 비슷한 현상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위로 솟구치는 물줄기, 불이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위치에 놓이는 현상, 심지어 나무가 자라는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정감록은 이것이 단순한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깊은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자연이 말하고 있으니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징조는 눈에 보이지만 그 의미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정감록은 말합니다. 솟아오르는 얼음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고 우리도 그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이 현상을 보고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피세요. 징조는 보차에 있습니다. 정감록이 예언한 대로 하늘과 땅, 물과 불, 모든 원소가 자신의 본성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입니다. 이 모든 징조들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더 기대해야 할까요? 정감록이 예언한 마지막 대선한 그 황금 시대는 언제 오는 것일까요? 이 모든 징조들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면 정감록이 말하는 대전환은 언제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그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2025년은 정감록의 예언 연대표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정감록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인연의 주기로 산영합니다. 1905년 국관 상실, 1945년 해방, 1950년 전쟁, 그리고 이제 2025년. 이 모든 날짜는 정감록이 언급한 벼라의 주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40년 간격의 이 주기는 우연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정감록은 말합니다. 120년의 암흑기가 끝나면 빛의 시대가 온다라는 정감록의 예언을 생각해 보세요. 1905년 국권 상실에서부터 정확히 120년이 지난 해가 바로 2025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언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정감록은 이 시기에 동방의 의로운 왕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도자는 단순한 정치적 인물이 아니라 영적, 도덕적 권위를 갖춘 인물이 될 것입니다. 청도령이라 불리는 이 인물은 혼란의 시대의 민족을 이끌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청도령이 실제 인물일 수도 있지만 집단적 의식의 변화를 상징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면의 청도령을 깨우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리더십과 도덕적 나침반의 기원을 의미합니다. 정감록의 또 다른 중요한 예언은 한국의 세계적 역할을 관한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정감록은 말합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물질과 영성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한국이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은 첨단 기술의 선두주자이면서도 깊은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K문화다 세계를 사로잡고 한국의 영적 전통이 서양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정감록이 말한 세계의 다리 역할의 시작일 뿐입니다. 정감록은 2025년을 기점으로 3년간의 큰 전환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필요한 정화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것이 가고 새로운 것이 올 때 그 사이에는 진풍이 있을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도전들은 모두 이 전환기의 일부입니다. 정감록은 이런 어려움들이 실제로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겨울이 봄을 위한 준비인 것처럼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감록의 이 전환기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묘사하는가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기술은 영성의 도구가 되고 마음과 지식이 하나로 통합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정감록의 수많은 예언들이 이미 실현되었듯이 이 예언도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정감록의 궁극적 메시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이 고대 예언설은 우리에게 경고하려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려는 것입니다. 주기가 돌아오고 시대가 바뀌는 것은 우주의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받아들이고 그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지금, 정감독이 예언한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9월산 현자의 경고, 김덕조 선생의 도시 예언, 마이산의 돌탑, 솟아오르는 얼음, 기 모든 것들은 우리를 이 순간으로 인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는 선택해야 합니다. 변화의 물결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그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 정감록은 그 선택이 바로 우리 삶과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감록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정감록이 예언한 동방의 의로운 왕의 정체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